극소수의 민원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이를 키우는 대다수의 선량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담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체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본 적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민원을 넣어서라도 선생님을 바꿔야 내 아이가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 민원이 승리해서 선생님이 바뀌면 과연 내 아이에게 좋은 일일까요? 민원 하나가 접수될 때마다 선생님들의 사직서는 쌓여갑니다. 선생님을 민원으로 이긴 부모가 결국 아이를 어떻게 잃게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민원이 문제는 아니죠.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민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극소수, 선을 넘은 악성 민원이 교실 전체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마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 것 같다. 선생님이 내 아이를 미워하는 것 같다. 만약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따지고 싶고 강하게 항의하고 싶고 선생님을 바꾸고 싶을 겁니다. 부모라면 너무나 당연한 보호 본능입니다. 더욱 치열해진 입시와 사교육 무한 경쟁, 이런 사회 구조와 분위기도 부모님들의 보호 본능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몹시 예민해진 부모 마음, 불안한 보호 본능이 소비자 마인드와 만날 때 학교는 더 이상 교육의 장이 아니죠. 서비스 센터로 변질됩니다. 언제라도 악성 민원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약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지금 학교 현장은 단순히 힘들다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꿈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통계를 보십시오. 교사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일반 성인의 4배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선생님 6분 중 1분이 구체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선생님이 되었지만 돌아오는 건 악성 민원과 감정 노동일 뿐입니다. 견디다 못한 선생님들은 결국 살기 위해 학교를 떠나거나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물론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 선생님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 10명 중 7명은 법 개정 후에도 교권이 보호받고 있다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무려 10분 중 8분의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성 민원 앞에서 관리자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학교도 있지만 여전히 교사를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겠죠.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생님을 보호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실은 하나의 생태계라는 사실. 담임 선생님 한 명이 흔들리면 그 반 아이들 모두의 학교 생활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넣어 담임을 교체하면 우리 아이 반은 좋아질까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아, 이 반은 민원이 센 반이구나. 몸살해야지. 열정적인 지도는 사라지고 기계적인 관리만 남겠죠. 더 무서운 건 아이가 배우는 잘못된 효능감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선생님도 바뀐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상사를, 동료를, 심지어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의 승리는 분명 아이 사회성의 패배입니다. 여기 희망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졌네요. 교사가 시킨 것도 교육청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악성 민원이 결국 내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 우리 아이 전체를 지키는 것이 곧 내 아이를 지키는 길임을 아셨던 겁니다. 악성 민원은 법과 제도만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극소수의 민원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아이를 키우는 대다수의 선량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제안하는 5가지 약속 실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스마트한 학부모의 소통법, 먼저 확인입니다. 항의 전에 선생님,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리고요. 아이 말에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관점입니다. 이 일이 반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채널인데요. 밤 10시 이후 연락 금지.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최대한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대입니다. 학교와 교사를 믿고 지지하는 목소리 내기. 여러분들도 적극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 카톡 대신 공식 채널을 이용해 주십시오. 기록이 명확하죠. 오해를 줄이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늦은 연락은 선생님의 다음날 수업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팩트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 전체의 아이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 참여가 줄어들수록 정말 극성스러운 부모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큰 목소리가 교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누가 될까요? 내 아이 아닙니까? 선생님을 이기는 부모가 아니라 선생님을 내 아이 편으로 만드는 부모가 진짜 현명한 부모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있는 교실 전체를 지키는 일이 결국 내 아이 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모와 교사가 같은 편이 될 때 교실은 진정한 배움의 공간이 됩니다. 교실이 살아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교실을 구하는 10가지 질문, 에듀니티 TV였습니다.